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장고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고는 신비한 동화와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으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브리나와 종종 근처의 숲에서 작은 탐험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고와 사브리나는 마을의 북쪽에 있는 고대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 친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커다란 암석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양과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주 향긋하고 빛나는 치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장고와 사브리나는 그 치즈의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동굴의 깊은 곳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내 마법의 치즈를 먹는 것인가? 그 목소리는 바로 이 동굴에 살고 있는 오래된 용의 것이었습니다. 용은 금빛 비늘로 몸을 감싼 채 천천히 장고와 사브리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용은 무척이나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용은 장고와 사브리나에게 마법의 치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숨겨진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용은 그 치즈를 먹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장고는 잠시 생각한 뒤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브리나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길 원해요. 용은 그런 아름다운 소망에 기뻐하며 자신의 마법의 힘을 사용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고와 사브리나는 용에게 감사하며 동굴을 나왔고 그 순간부터 마을에는 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더 많은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고와 사브리나는 어른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용의 동굴과 마법의 치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앙제 레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미는 항상 자신의 집 밖을 벗어나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은 그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에 마을 근처에서만 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험심은 항상 그를 자꾸만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레미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자수정 호수의 전설이라는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신비로운 자수정 호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전설을 갖고 있었기에 레미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레미는 친구 엘리와 그 전설을 나누었고 둘은 자수정 호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몰래 집을 나서 작은 배낭과 식량, 지도를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탐험을 시작한 길은 황록색의 잔디와 화려한 들꽃으로 가득 찬 들판이었으며 그들은 한참을 걸어 숲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숲 안은 어두운 고요함과 신비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마주쳤습니다. 숲을 지나 그들은 매우 높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면 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레미와 엘리는 잠시 멈춰서 도시와 산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는 자수정 호수가 있을 법한 방향을 짚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 그들은 결국 다른 산기슭에 위치한 맑고 투명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햇빛이 호수에 닿자 그곳에 수많은 자수정이 박혀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다가가니 전설처럼 물속에서는 잔망스러운 물고기들이 반짝이며 피어올랐습니다. 엘리가 먼저 물속을 들여다보자 물 자신에게 마법적인 감각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레미와 엘리는 한 손을 뻗어 호수의 손가락을 살짝 담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미는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해지면서 용기를 얻어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는 예쁜 목걸이를 선물받아 기뻐하는 장면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앉아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뗐을 때 호수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잔했습니다. 레미와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경험을 통해 레미와 엘리는 전설의 호수를 보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 자수정 호수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와 엘리는 이 모험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자신감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들의 실제 꿈을 이루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대한 숲속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숲의 보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지혜를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다. 숲 가장자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에밀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았다. 에밀은 항상 모험을 꿈꿨고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어느 날 에밀은 혼자서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에밀은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와 바람 소리가 그를 격려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에밀은 마녀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은 마법의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꽃들은 그냥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에밀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정원의 중심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마녀였다. 마녀는 에밀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에게 숲의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숲은 단순한 나무와 꽃들의 집이 아니란다. 이곳에는 오래된 영혼들이 깃들어 있고 자연의 조화가 살아있지. 그녀는 에밀에게 숲의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숲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에밀은 그날 마녀의 오두막에서 머물렀고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숲의 일부 조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임무를 받았다. 이 임무를 통해 에밀은 책임감과 자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그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숲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마녀의 존재와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숲은 더욱 가까워졌고 에밀은 자신이 숲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모험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에밀과 숲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고즈넉한 마을 르클레어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매일 밤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동화를 짜내는 듯한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장이라는 허풍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장은 자신이 방금 놀라운 마법의 피리를 발견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리는 그 어떤 생명체도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허풍으로 넘겼지만 장은 진실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마을 외곽의 숲에 있는 깊은 호수가 장이 발견했다는 마법의 피리가 숨겨져 있다는 장소였습니다. 별빛 가득한 밤, 장은 호수로 가서 그 피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정말로 피리를 발견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피리를 들어 올리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름답고 유혹적인 멜로디가 피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장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속의 물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와 춤을 추고 숲속의 동물들이 장을 둘러싸고 평화롭게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장은 자신의 허풍이 더 이상 허풍이 아닌 놀라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피리의 멜로디가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유의지로 피리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호수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상한 상황을 보고는 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의 현자 루이 할아버지가 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리의 멜로디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지만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이 오히려 파괴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장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피리의 힘을 조절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을 끌어모은 피리는 제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루이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오래된 방법으로 피리의 연주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라 장은 서서히 멜로디를 잦아들게 했고 숲의 생명체들도 하나둘씩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장은 피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장은 더 이상 허풍을 떨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피리는 로이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으며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 힘을 남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마을 르클레어 사람들에게 긴 세월 동안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예전과는 다른 진정한 이야기를 전하는 파이프 스토리텔러로 여생을 보냈답니다.